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7월 소매 판매 그리고 7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될 예정이라서 이 부분이 가장 주목할 만한 요인이 될 텐데요. 우선은 긴 또 연휴 그리고 휴가를 또 보내고 온 민영 앵커의 소감이 또 궁금합니다. 모처럼 와서 또 제가 없는 사이에 시장 분위기가 꽤나 괜찮았었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하필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의 탄력이 좀 둔화는 됐어요. 그래서 또 마음 단단히 먹고 여러분에게 정확한 소식들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 주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그동안 수정 앵커 그리고 온 앵커가 함께 수고해 주셨는데 제가 또 바톤 이어갈게요. 어제 중국에서 발표된 지표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부터 체크하고 가도록 하죠. 일단 중국에서 실물 지표 쇼크가 나왔는데요. 산업 생산과 고정 자산 투자 등이 모두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불거졌죠. 일단 중국 측에서는 황급하게 금리 인하 소식을 같이 내놨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기억하는 중국의 금리 인하, 이것은 부양으로 해석이 되죠. 경기 부양 의지로 반영이 되면서 위험 자산이 올라가기 마련인데 어제장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중국 경제가 안 좋구나라는 인식이 확대된 거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가느냐 살짝 걱정을 했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그리고 어제장의 움직임을 체크를 해보시면 12일에 다우, 나스닥, S&P 500은 모두 다 올라섰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강했고요. 다만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은 상승을 해줬습니다만 상승폭은 조금 둔화된 모습이었죠. 각 이거래일 간의 이슈 등을 들여다보면 일단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의 분위기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가치주 대비 성장주가 굉장히 압도하며 강하게 치고 나갔고요. S&P 500을 둘러싼 전 업종이 모두 강한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자금 유입도 꽤나 많았었고요. 낙폭과대 반도체까지 같이 올라갔죠. 그런데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에서는 상승 탄력은 둔화됐습니다. 아무래도 발표된 지표 영향이 있었을 텐데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가 5.5 정도였다면 마이너스 31로 거의 쇼크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좀 많은 충격이 있을까 걱정은 했는데 되려 시장은 나름 잘 버텨냈죠. 이로 인해서 금리 인상의 속도가 조금 줄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이 덧붙여진 영향입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렸던 중국의 지표 부진 소식으로 인해서 경기 감소, 후퇴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타났고요. 유가가 3%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한 움직임은 특징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명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에너지 쪽의 부진이 도드라졌습니다. 엑손모빌, 쉐브론 등의 종목들 모두 함께 내려가는 모습,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 밖의 종목들을 본다면 반도체 쪽이 여전히 잘 버텨냈다라는 게 긍정적이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이 이어지면서 빅테크 쪽도 괜찮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대다수의 종목이 잘 버텼고 아마존만 소폭 약보합을 기록했네요. 신재생 에너지도 조금 탄력이 둔화됐는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시장은 갑론 의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약세장 열리다, 아니야 강세장이야,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죠. 일단 8월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예상보다 좋거나 아니면 좋게 해석이 되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 의견도 분명히 있죠. 호들갑 떨지 마라 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에 75bp 인상 확률이 여전히 꽤나 높은 비율로 거론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이던스를 제공한 업체들의 실적 전망을 보면 다음 분기에는 조금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부담 요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메리데일리는 인플레 파이팅 승리 선언은 아직은 무리다라는 표현도 있었네요. 계속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만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성장주에 대한 관심도가 요즘 나날이 올라가고 있죠.
하나투자증권에서 낸 의견인데요. S&P 500 가치주 대비 성장주 지수를 봤을 때 과거 IT 버블 이후에 마이너스 10%를 찍고 나면 여지없이 반등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부분을 터치하고 올라오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성장주의 매력도가 부각되는 시기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BBIG에서 이번에 인터넷이 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바이오가 먼저 갔기 때문에 인터넷도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이버, 카카오 등의 인터넷 관련 종목들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맹신하고 가기에는 하나 걸리는 게 있죠. 시장이 정말 강세장인지 아니면 약세장인지 판단에 따라서 지금 이 시점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이죠. 미국의 성장주들도 꽤나 많이 올랐고요. 6월 16일부터 상승률을 계산한 거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7월부터 상승률을 놓고 본 건데 카카오도 벌써 18%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약세장이라면 지금 챙겨야 한다라는 거고요. 강세장이라면 충분히 더 베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은 언제나 우리의 고민이죠. 삼성증권에서는 성장주 반등 오래 가기엔 녹록지 않은 환경이다. 어느 정도 이익이 났다면 챙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유럽 경제 이야기를 정말 주에 한 번씩은 전달해 드리는 것 같은데 이 폭염 이슈 만만히 볼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유럽 산하기구에서 공식 가뭄을 경고했습니다. 500년 만에 가뭄이 결국엔 폭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일부 우려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하고 가죠. BBC에 보도된 캠브리지의 사진입니다. 화면에 좀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전만 해도 여기 녹지가 가득하게 보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사막화된 모습이고요. 한 저수지 같은 경우는 아예 1년 사이에 말라버린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럽 전역 곳곳에서 드러나는 움직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이 어떤 경제적 타격을 줄까에 대한 걱정들이 속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원자력을 가동할 때 냉각수가 부족하다 혹은 댐 수력 쪽에서도 물이 차지 않는다 이런 이슈도 있고요. 라인강의 수위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라인강 같은 경우는 239cm 정도의 수위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40cm까지 낮아졌다라는 거죠. 조금 더 있으면 라인강이 30cm가 될 것이다라는 시각이 압도적입니다. 라인강은 중요하죠. 서유럽 내륙 수상 운송의 8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0cm가 되면 배가 잘 뜨지 못하고요. 뜨더라도 굉장히 적은 물량만 실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운송 차질이 빚어지게 되고 운송 비용이 올라가게 되겠죠. 또다시 인플레 우려, 경기 침체 우려, 유로와 약세, 달러 강세 흐름에 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요.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라인강 수위가 낮아졌을 때 독일과 경합도가 높았던 국내 화학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봤다라는 겁니다. 독일 화학업체들이 라인강을 따라서 원료를 조달했었는데 이게 차질을 빚게 되면 국내 화학업체들이 수혜를 봤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OCI 그리고 휴켐스, 금호석유, 송원산업, 롯데정밀화학 이런 쪽이 수혜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자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만 과거 대비해서 이미 편중된 공급 구조를 탈피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기대할 건 아니다. 단기적인 이슈로만 해석하자라는 시각 나오고 있습니다. 점검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화학주 한번 체크해 보죠. 자, 그리고 인물 이슈도 정말 많았어요. 제가 쉬면서도 바빴는데 이재용 부회장 사면 복권 소식이 있었죠. M&A 혹은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슈 체크하시고요. 빌 게이츠 어젯밤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오늘 윤 대통령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글로벌 보건 협력 논의도 있을 거라고 하고요. SK와 함께 SMR 동맹을 맺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니까 관련 이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바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또 앞서 제가 지난 금요일이라고 했는데 오늘이 화요일인 걸 간과했습니다.
저 대신 월요일장. 휴가를 갔다 오신 네. 느낌으로. 네,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월요일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 마감했다는 점 앞서 짚어주셨고요. 저는 오늘 종합 상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국내 종합 상사 빅3가 실적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실적 잔치를 그야 말대로 즐겼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갔었고 높은 환율 효과 덕분에 이 업계 자체가 호황을 누린 겁니다. 종합 상사 빅3의 2분기 영업이익은 7,39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91%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LX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1조 원을 각각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보시면 LX 인터내셔널 5조 원대, 포스코 인터내셔널 11조 원대, 삼성물산도 상사 부분은 1조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만 이들의 매출 합이 42조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상반기에도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이 거의 10조 원에 육박하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20조 원 가까이, 삼성물산 상사 부문도 11조 원 넘게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도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 124%가 늘었고 81%, 83% 이런 식으로 두 자릿수, 세 자릿수대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반기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하반기에는 변동성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쪽에 방점을 찍어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원자재 가격이 앞서 올라서 호황을 누렸다 했는데 이제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식량 가격 지수를 보시면 3월과 5월 달쯤에 159포인트 이상을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은 140.9포인트까지 뚝 떨어지면서 14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90달러 아래로 떨어진 국제 유가도 마찬가지죠. 3월에는 123달러 선을 기록했던 WTI 가격이 이제는 88달러, 89달러 선에서 머무르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도 둔화될 거라는 전망이 더 힘이 실리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면서 이 종합 상사들의 수익성이 타격을 받게 되고 전반적으로 수요가 부진해지면서 트레이딩 시황도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만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데요. LX 인터내셔널은 부품 소재나 유통 서비스 분야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같은 친환경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기존의 이런 회사에서 사업형 투자 회사로 체질을 전환했습니다. 기존의 무역 중심에서요.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나 소재 분야에 역시나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북미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노력을 가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세 가지 회사들을 다 보면 신재생, 친환경 쪽을 공통적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꼽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포스코 그룹 쪽에서는 합병 이슈까지 전해졌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에너지를 합병하면서 매출 40조 원대의 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을 노리고 있다, 이런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기존에 천연가스의 생산과 트레이딩을 담당을 했었고 포스코 에너지가 천연가스의 저장과 발전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합치면서 에너지 사업을 일원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LNG 수급 조정도 유연하게 할 수 있고요. 무역 거래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또 천연가스 사업의 전반적으로 밸류체인을 완성하게 되고요. 수소라던가 앞으로 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친환경 사업의 동력도 확보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030년까지는 2021년 대비해서 천연가스 매장량을 3배 늘리고 LNG 거래량을 9배 높이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일정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년 1월에 합병 법인이 출범하게 되고요. 지분 관계에서는 합병하고 나서는 최대 주주가 포스코 홀딩스가 된다는 점까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합 상사들의 주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도 이렇게 3사가 모두 다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33%가량, LX 인터내셔널 18%, 현대코퍼레이션이 16%가량 올랐습니다. 그리고 연중으로 봤을 때는 LX 인터내셔널이 34%가 넘게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에 진만스 픽에도 이 종목들 중에서 있었던 종목이 있어서 오늘 AS도 가져보겠습니다. 네.
종합 상사주 꽤나 좋은 시세가 네. 났었기 때문에 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도 분위기가 괜찮았기에 잠시 후에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국내에서 지금 계속 핫하게 거론이 됐던 게 바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들 아시죠? 이만한 돈을 쓸 것이고 기후 대응에 그만큼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여서 태양광, 풍력, 수소, 기타 등등의 신재생 관련한 종목들이 꽤나 시세를 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수순입니다만 하원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우리가 쉬는 사이에 전달이 됐고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 휴가 끝나고 돌아와서 사인한 일만 남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어떤 걸 고민을 해야 될까? 그 얘기 좀 오늘 해보고자 해요. 넘겨보시면. 일단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그동안 시세를 보였던 태양광, 풍력, 수소 관련한 종목들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뜨거웠었죠. 대다수의 태양광은 폭등했고요. 한 달 사이에 많이는 70% 올랐고 적게는 한 30-40% 상승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수소주도 상승 대열에 합류를 했고요. 하지만 오늘 새벽 마감한 장에서는 이들까지 상승폭이 살짝 꺾였습니다. 에너지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중국 경기 지표 때문에 조금 영향을 줬고요. 지금 이제 슬슬 이익을 챙겨보자라는 시각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아니라 국내 업체에서요. 왜 그럴까? 미국 업체들 대비 국내 업체는 이 미국산을 인증해야 되는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조금 제한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나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라면 이제 슬슬 이익을 챙겨보자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삼성증권에서는 다른 쪽으로 조금 추려보자라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론했던 태양광, 풍력 등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을 꺼내놨습니다. LG화학과 고려아연 그리고 하나솔루션을 이야기했는데요. 하나솔루션은 최근에 많이 오른 그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 밖에는 니켈 재련과 관련해서 상사주 한번 꼽아놨고요. 고려아연도 계속해서 여러 포인트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군들 여러분 한 번 더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쪽 얘기를 하다 보니 배터리 장비 관련한 이슈가 있어서 또 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배터리 장비주 상저하고 전망 상반기부터 나왔었고요. 하반기에 좋을 거다라는 시각이 있었죠. 왜냐하면 셀 업체들이 발주를 내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말 사이에 또 확정된 소식 확인을 해보시죠. 넘겨보시면 SK온과 포드의 합작사인 블루오벌이 이제 9월 달부터 투자를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를 시작으로 해서 SK온 향 발주 받을 업체들은 꽤나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켄터키, 테네시, 켄터키 계속해서 발주 일정들이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9월 투자 재개한다면 1차 투자 장비 발주는 1조 원 정도 내외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넘겨보시면 그럼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하는가? SK온향 장비주들입니다. PNT, CIS, TSI, 하나기술, 엠플러스 등등이 있는데 익숙하시죠? 저희 시간 통해 많이 다뤄보기도 했었고 지난주 목요일에 집만스픽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이들 장비주 다시 한번 전략 챙겨가도록 할 거고요. 자, 가나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넘겨봅니다. 삼양식품이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놨는데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있을 정책 이슈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드디어 오늘입니다. 제가 집착하면서 한 3번 정도 브리핑 시간에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요. 오늘 드디어 주택공급 정책이 나오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일주일 동안의 건설주,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강했었습니다. 오늘 과연 시세 어떨지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실적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삼양식품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더 좋았습니다. 원가 상승 부담이 있었으나 그보다 환율 효과와 해외 매출이 더 좋았다라는 평을 받았는데 오늘 장 어떻게 반영될지 확인하시고요. 요즘 로키드 마틴 측에서 K9 자주포를 홍보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한화 쪽에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고 거기에 로키드 마틴도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주포 얘기 나올 때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최근 1개월간 상승률이 72%라 이번에도 반응을 보여줄지 아니면 차익 실현 물량으로 나올지 오늘장 관전 포인트로 놓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 이슈 담았네요. 부지런히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함께 가시죠. 시청자분들도 그리고 진만쌤도 오랜만에 마주하니 더 반갑습니다. 전략 나눠볼게요. 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장 분위기 상승 탄력 살짝 꺾였지만 그래도 부진한 지표 속에서도 잘 올라줬다라는 것에 좀 긍정의 시각을 둬보겠습니다. 시장 코멘트 살짝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미국만 계속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국내에도 조금 어느 정도 수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에 뭐 중국 쪽이 위축이 되면 또 이런 부분들에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서 사실상 어제 쉬는 게 좀 아쉬웠죠. 이제 금요일날 미국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런 반사 수혜를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근론적으로는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중국 쪽의 눈치를 그래도 조금 덜 봐도 될 것 같고 미국 시장은 그간 많이 상승했으니까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데 다들 이제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면은 또 그거에 대한 부담은 또 존재를 하는 구간이 있어서 사실 대외적인 변수는 조금 존재를 하고 어제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도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마저 꺾여버리면은 아무래도 위험 자산 혹은 이제 안전 자산을 투자하기는 이제 미국이 적합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유지가 된다면 또 국내 시장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 시장 흐름대로 나쁘지 않다라는 점에만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이제 국내 업체들 중에서도 많이 올랐던 섹터도 있고 많이 내려갔던 종목 섹터도 있고 각자 입맛에 따라서 공략을 해보셔도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뭐 베어마켓 랠리라고도 많이 하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되면 오히려 강세장이 오거나 아니면 약세장에 탈출을 했다. 즉 긍정적인 의미의 코멘트로 여러 가지 드릴 수 있고 현재 주식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뉴스7 혹은 여러 가지 기타 매체들을 통해서 공부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먹혀드는 구간이 왔기 때문에 꼭 공부도 많이들 하시고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본인만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기도 가장 좋은 그런 이제 시장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나치게 흥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쁘지 않다 정도로 마음 먹고 대응을 하고 내가 부지런히 종목과 산업 섹터를 본다면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화학주 코멘트 살짝만 들어볼게요. 지금 라인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과거 이 라인강 수위가 떨어질 때 뭐 화학 섹터가 반사이익을 봤다라는 시각이 나오면서 좀 사보자라는 시각이 일부 있어요. 어찌 보십니까? 네, 이따 진만 스픽에도 살짝 코멘트는 드릴 건데 일단 화학주가 대부분 너무 바닥권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은 워낙 이제 원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부담감이 존재를 했었는데 일단은 어제도 보시면은 WTI가 고점에서 계속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이제 화학주들도 이런 곧 이제 원유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이제 탈피할 수 있을 만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이제 너무 좋다는 거는 아니지만 바닥을 통과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이제 긍정의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고요.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뭐 엄청난 상승보다는 바닥권에서 한 10%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딱 좋은 시점에서 코멘트를 잘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역발상 투자로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코멘트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상승보다는 바닥권에서 올라왔다 정도로 코멘트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체크하도록 할 거고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성장주도요, 성장주 코멘트도 부탁드릴게요. 미국에서 빅테크주들의 흐름이 좋다 보니까 또 국내에서 네카오 오르다 보니까 더 갈 수 있을까 의문들이 있더라고요. 짤막하게. 네, 아직입니다. 속지 마시고요.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또 올 겁니다. 아무래도 계속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나오고 있고 이제 계속 성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또 성장도 둔하잖아요. 보시면은 지난해와 이제 올해 네카오가 그렇게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보여주기에는 지금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르면은 팔고요. 내려와서 또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유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를 때 파시고 내려오시면 다시 한번 제가 코멘트 드려서 그때 사인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얘기들을 해주고 계셔요. 제가 또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욕심내서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상사주 보도록 할게요. 앞서 수정 앵커가 브리핑을 잘 해주셨는데 사상 최대 실적들을 내고 있고 요즘은 신사업으로 많은 또 기회들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사주 코멘트 여러 번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네, 좋았습니다. 뭐 1분기 때, 2분기 때 가장 핫했던 그런 섹터 중에 하나고요. 일단 단순히 1차원적으로 원자재를 뽑아낸다라는 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한창 핫했을 때 상사주가 고점을 갔었던 이유들은 당연히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실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원자재 가격들이 꺾이니까 마찬가지로 상사주들도 고점에서 쭉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이제는 희소성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1차적인 원자재 관련주에서 지금은 신사업에 대한 이제 조력자, 즉 동반자의 부분에서 서포트가 가능한 구분이기 때문에 이제 상사주들은 이제는 체질 개선을 하고 이제 1차원적으로 주가가 그냥 막 올랐다라는 부분들에서 지금은 저평가에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존재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원자재 쪽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이제 좋을 수도 있지만 이제 뭐 어디서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질이 혹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조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바닥에서 살짝 올라와서 조금 부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사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왕 하시는 거면 좀 대장주 위주로 보시라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이제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이제 IRA 법안의 핵심은 원자재를 어디 원자재를 쓰느냐가 네. 조금 더 좋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원자재를 뽑아내서 포스코 케미칼에 납품을 해서 완성차 업체까지 납품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밸류 체인이 가장 구성이 잘 돼 있는 그룹이 포스코 그룹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즉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인터내셔널은 서포터의 입장에서 주가는 훨씬 더 탄력적으로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사주 인플레이션 감축법 찐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강조를 해주셨고 지속적으로 긍정의 시각을 주셨던 만큼 조금 더 관심도를 유지해보자라고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탑픽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 번 더 얘기해 주셨네요. 자, 앞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시장의 수혜 기대가 너무 크잖아요. 태양광, 풍력, 수소까지 줄줄이 조금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물론 미국보다는 우리가 상대 강도는 적었지만요. 이제 좀 이익을 챙겨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게 슬슬 그 처음에는 법안에 환호하다가 이제는 그 법안의 세세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거 한국 좀 해당 사항이 없는데 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주말간에 이제 슬슬 나오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무조건적인 환호보다는 이제 실제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법안 서명만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단기 재료 소멸입니다. 더 이상 가려면은 여러 가지 성장 모멘텀을 더 보여주고 실적이 잘 나오거나 더 잘 나와서 정말 외형적 성장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꺾여버리느냐 두 가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핵심 부분이 의외로 미국 땅에서 만든 미국 친구들만 좀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조금 어이가 없죠. 이제 투자는 미국에서 다 하는데 법안 자체의 실수에는 뭐 미국 쪽이라든지 아니면 원자재들도 미국 혹은 이제 미국과 FTA를 맺은 그런 이제 국가들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사용, 즉 중국 원자재를 쓸 경우에는 보조금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의외로 부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법안의 환호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진짜로 수혜를 받는 혹은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 때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각자 섹터별로 코멘트 하나 드리게 된다면은 네. 전기차 부분을 보시면은 즉 이제 완성차인 현대차와 기아를 미국 내에서 만든 전기차에 대한 좀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아직 전기차 공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가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테슬라 쪽에 환호하는 이유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 기아 쪽에는 사실 부담이 좀 있는 게 여러분들 미국 법인이 세워지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조금 부담입니다. 인건비가 국내보다 훨씬 더 비싸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인건비와 여러 가지 기타 부수적인 요소들을 커버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부담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좋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하락의
코멘트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공매도라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 탄력성이 좀 아쉽긴 하지만 전기차들도 사실 조금 조심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반도체가 아니라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존재를 할 수 있다. 즉 셀 3사 혹은 2차 전지 소재 업종들은 중국산 원자재를 쓸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안 되니까 당연히 완성차, 2차 전지 이렇게 나눠서 부담은 계속적으로 가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소재는 살짝 조금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코멘트를 드리겠고요. 태양광 즉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 법인이 있어 즉 미국향이 강한 기업들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보신다면은 기존에 있었던 대장인 하나솔루션을 여전히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실제로 많이 오르기도 하고 태양광 발전 단가가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하나솔루션은 오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다른 종목 잡으시지 마시고 어차피 사실 거면은 하나솔루션 위주로 풍력을 잡으실 거면 미국향이 굉장히 강한 동국 SNC 정도로 미국에 최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하는 그런 방안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업체들로 압축해서 추려가고 다른 종목으로 이익이 나셨다면 살짝 이익 실현을 조금 해볼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들에 대한 전략을 저희가 좀 꼼꼼하게 짜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저희 투자뉴스 7 영상의 댓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이디 개냥이 님이 제가 월요일에 수소주가 이제 키 맞추기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주 중에 수소주가 급등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 월요일에 방송을 보시고 풀매수를 했대요. 그래서 이익이 났다, 고맙다라는 글이었는데 네. 부담이었어요. 저 이거 어떻게 수소주도 코멘트를 좀 해주신다면요. 수소는 이제 조금 받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태양광 풍력이 워낙 많이 갔으니까 수소도 상대적으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만약에 두 친구들이 쉬어간다면 수소 쪽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존재를 한다. 왜냐하면은 지금 다 아실 겁니다. 풍력도 그렇고 이제 태양광도 그렇고 이게 빠질 것 같은데 언제 빠질지 그런 의문. 다 밑에서 사실 분들이 되게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주들은 일단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요.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 여전히 수소 전지 쪽으로 좀 코멘트를 드리고 뒤에 퓨어셀 붙은 그런 종목들이나 아니면 퓨어셀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고 당연히 두산 퓨어셀이나 뭐 S퓨어셀, 네. 그다음에 범한 퓨어셀 같은 뒤에 퓨어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좀 유의미한 좀 거래량과 이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한다라는 쪽에서 조금만 더 보유하고 계시라라고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시다가 이익을 챙겨보는 걸로 개냥님 보고 계시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봐주시는 건 감사한데 또 그걸로 손실로 다시 연결될까 봐 항상 그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자, 진마스픽으로 가겠습니다. 태조 이방원 이전에 차화반이 있다. 오랜만이네요. 차화반이라는 코멘트 자체를. 네, 사실 지금 뭐 태조 이방원 너무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럴 때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들 태조 이방원 좋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조심하셔야 되고 오히려 지금은 또 지수가 약간 조금 단기 고점에 좀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없는 섹터로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태조 이방원 좋지만 슬슬 조심해야 될 시기가 왔고 지금 살짝 돌려서 차화반 즉 자동차, 그다음에 화학, 반도체 이쪽으로 좀 코멘트를 드리겠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좀 좋을 것 같다. 특히 미국 쪽 범인이 있고 그다음 테슬라 향이 강한 기업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명신산업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명신산업 외형적으로 성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좀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워낙 이제 테슬라 라인이 확고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현대와 기아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동차 쪽, 부품주 쪽 보시는 분들께서는 최근에 또 물류비도 많이 빠져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한숨을 트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명신산업, 자동차 부품주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학은 좀 지주사죠. DL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DL 케미칼이 워낙 잘 나가고 있기도 하고 DL 자체가 지주사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생각보다 좀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화학은 만약에 보신다면 DL이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하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겠고요. 반도체
지금 보시면 쟤는 지금 반도체 소외받고 있는데 지금 또 코멘트를 주네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여러분은 만약에 지금 한 주식을 사고 한 달, 두 달 뒤에 까봤을 때 가장 주가가 빠르진 않겠지만 안정적으로 오를 섹터는 당연히 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점에서 살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반도체 너무 무서워하시지 마시고 꼭 하나 포트의 현재 구간에서는 담아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는 당연히 후공정 업체인 하나마이크론 계속적으로 긍정 코멘트를 드리니까 너무 좀 밀렸다고 해서 너무 이제 부담 가시진 마시고요. 계속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구간, 지금이 마지막 박앤세일이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하나마이크론까지 해서 차반 지금 담아보시기 딱 좋다라는 시점과 함께 세 가지 종목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했습니다. 오늘 한 5개, 6개 섹터에 대한 전략을 나눠봤고요. 진마스픽 종목도 3가지로 차화반 각각의 종목 주셨으니까요. 심플하게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여러 관전 포인트들 보시며 개장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진마스픽 고맙습니다.